그런데 그 아반떼 차량이 바로 제 앞에 거의 운전석에 탑승하기 위해 마치 제가 차에 타기 위해 운전석을 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동 창문이 징 하는 소리를 내며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에 보이는 사람 형체가 귀 밑쪽부터 보이기 시작할 때 전 오줌을 지릴 정도의 공포, 정말 지금까지 지리산과 방금 겪었던 그 저주받을 소리를 들었을 때의 공포를 더하고 거기에 100을 곱해도 모자랄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의 공포감이었습니다. 그 하얀색 아반떼에는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어깨 정도까지 오는 생머리에 가로등에 비치는 번들거리는 하얀색 슬리브리스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에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슬리브리스도 잦아져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운전석을 보면 정말 키가 작으신 분이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제 키가 186쯤 되는데 키가 커서 각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운전석을 보고 있을 땐 운전자의 턱도 겨우 보이게 되죠. 그 여자가 귀신이었는지 진짜 사람이었는지 전 모릅니다. 그 여자의 얼굴 밑으로 쳐다볼 생각도 없었고 쳐다볼 수도 없었고 다만 덜덜 떨고 있었을 뿐이었죠. 정말 온몸에 털이 쭈뼛 선다는 느낌, 발끝부터 손끝 그리고 머리끝이 모두 곤두서는 그 느낌. 전 그저 그렇게 밑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쳐다보며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턱이 제 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느낌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런지. 그렇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던 다시, 그리고 앞을 보고 자동 유리문을 올린 후 올라온 방향으로 유유히 운전해서 사라집니다. 그나마 가로등 밑이라는 이점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빨리 진정이 되는 것 같았죠. 누굴까? 설마 귀신일까? 아니야, 귀신이 무슨 운전을 해? 그리고 왜 하필 아반떼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형 집에 가기 위해 발을 떼고 사거리 가로등을 지나 막 골목으로 걸어가는 그때 저주받을 깡소리에 이어서 정말 또다시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철썩철썩거린 소리, 바로 맨발로 거리를 걸을 때 발바닥과 지면이 닿는 소리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소리는 발바닥이 젖었거나 아니면 길이 젖어 있어야 그런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었죠. 그 소리의 정체를 느낀 것은 사거리가 바로 지나서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전 그 소리를 인지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함께 멈췄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디딘 그 자세에서 전 서서히 제 앞을 보고 있던 시선을 그대로 밑으로 향한 채 고개를 뒤쪽으로 조금씩 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른쪽으로 서서히 고개를 돌려나가던 저는 누군가의 하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소름이 돋고 온몸의 털을 곤두세워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본 그 아반떼의 여자가 확실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그녀의 턱 밑으로는 하체까지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다 멈춘 시점이 바로 그 여자의 허벅지까지 볼 수 있는 부분. 더 이상 위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용기도 없었을 뿐더러 고개를 돌리다가 내 뒤에서 나와 같은 자세로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고 있는 하체를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개가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발만 보고 있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만 보고 제 온몸이 굳어져 있는 그때, 저의 눈은 뒤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발만 보고 있던 바로 그때, 저와 같은 자세로 멈춰있던 발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제 쪽으로, 그것도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발만 보면서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 저에게 빠르게 움직이자마자 전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비명을 지르면서 엄청난 스피드로 첫 번째 골목을 지나 형 집이 있는 두 번째 골목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말 10초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다던데 그 100m 정도의 거리를 정말 10초도 안 돼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대문키를 찾았죠. 워낙에 급해서 주머니를 막 뒤지는데 왜 이렇게 키는 손에 안 잡히고 겨우겨우 손에 잡힌 키는 왜 이렇게 열쇠 구멍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건지. 그러다가 키를 놓쳤고 키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다가 또 한 번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집은 2층 주택에서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집도 앞에 있는 집도 모든 주택이 같은 형태의 2층 벽돌 주택이었죠. 1층과 2층에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2층을 가기 위해서는 따로 계단을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쇠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열쇠를 짚고 다시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는 그 순간 옆집 2층으로 가는 계단 중앙에 서 있는 그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죠. 완전히 창백한 얼굴, 어둠 속에서도 확연히 볼 수 있을 정도의 하얀 얼굴, 그리고 하얀 슬리브리스. 바로 아까 그 운전자 그리고 저를 따라왔던 그 여자란 느낌이 확실히 들며 그때부터는 거의 반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쇠를 그대로 놓쳐버리고 전 바로 대문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현관을 향해 돌진을 했죠.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달리듯 들어간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이 되어서 깨어났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일어난 일들이 모두 한편의 악몽 같았고 또 그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누워 어제 일을 생각하며 생각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털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으면서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은 시각. 설마 이런 아침에도 설마 하면서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간 저는 형님이더군요. 욕실 앞에 옷을 벗어놓은 게 형님의 옷이었습니다. 형이가? 방금 들어왔다. 야 임마, 그리고 네 열쇠를 왜 대문 앞에다 떨고 오고 갔냐? 미안. 정신이 없었다. 이제야 어제 일이 진짜였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하나 빼어 물고 컴퓨터 앞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말 뭐지? 어제 내가 본 것들은 과연 귀신일까 사람일까? 정말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감이 없다고 그리 말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공포도 공포지만 그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정말 내가 본 것이 귀신이었는지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물론 밤에는 그 일들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워서 혼자서는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책상에 앉아 그때 한참 재미나게 하고 있던 삼국지 4를 하기 위해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고 정말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주기도 힘든 일의 연속이었죠. 결국 제 자신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속으로 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제 본 거는 진짜 헛것 맞다. 설마 세상에 귀신이 있겠나? 아니다. 내가 어제는 뭔가에 홀린 게 확실하다. 그래, 진짜 세상에 귀신이 있고 내가 본 것이 귀신이었다면, 그래, 이 모니터가 지금 이 순간 확 꺼져버려도 내가 할 말이 없지. 이렇게 저를 위로하며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정말 환장하겠지만,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지만 제가 하고 있던 삼국지 4의 화면이
팍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습니다. 전 그 순간 의자와 함께 뒤로 자빠지고 말도 안 나오고 어버버거리며 욕실 종이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침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던 형으로 가서 모니터가 꺼졌다고 막 소리를 쳤죠. 형, 모니터가 갑자기 꺼졌다. 왜라는 미친놈이 아침부터 씨. 꺼졌으면 다시 키면 되지. 이러며 형과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정말 거짓말처럼 컴퓨터의 모니터는 정상적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야, 니 미친나 아침부터. 와이 지랄이고 씨. 그렇게 저는 형과 아침도 먹기 전에 제가 어제 겪은 이야기를 형에게 들려주었고 형은 지리산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라 이젠 정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도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형님도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거의 몸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형님이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지? 네? 네,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이사 왔지. 그렇지. 그러면 니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네가 1학년 때, 그때 여기 신가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아이가. 아주 난리가 아니었다. 그냥 살인사건이 아니라 완전 흉악범죄였거든. 니 있잖아. 왜 세종고 앞에 저수지 있다 아이가. 밤에는 아무도 안 다니고 거기서 낚시도 안 하는 이유 아나? 애들이 그러던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던데. 그래 맞다. 어떤 젊은 남자가 그때 사귀고 있는 여자를 죽여가지고 그 사체 토막내가지고 그 저수지에 버린 사건이 있었다 아이가. 이 말을 듣고 거의 완전 벼락 맞은 것처럼 찌릿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어찌됐건 여기까지가 이 경험담의 마지막입니다. 아직도 생각해보면 그 여자가 귀신인지 아니면 사람인데 절 보고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제가 몸이 허해서 헛것을 본 건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몸이 허해서 헛것을 봤던지 간에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에 의해 당했던지 어찌됐든 간에 제가 100% 경험한 것이고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모두 확인한 것이었다는 거죠. 말로 듣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생맥 한잔 하면서 즐겁게. 감사합니다.